안녕하세요 여러분, 김현애 기사입니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찾아뵙게 됐는데요. 저 열심히 하다가 바빠서 많이 못 올렸습니다. 다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 저도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제가 이리저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고, 참, 그리고 제가 최근에 강의를 시작했어요. 회계학 강의인데 공단기라는 곳에서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는 사장 일을 하고요. 저녁 6시가 되면 퇴근해서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공부를 하고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잡을 갖고 있는 김혜연 기사입니다. 아무튼 열심히 살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신 걸로 알고 있는데 다들 잘 극복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거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 있는 혜택들을 제가 열심히 찾아서 공유해 드릴 예정이니까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볼까 해요.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좀 낮아서 생활이 어려운 그런 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와 사업활동을 장려하고 또 가구의 어떤 실질적인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하는 제도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변호사님들, 회계사, 세무사, 의사분들이 아무래도 좀 고소득자라고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은 또 그렇지도 않은데 전문직은 안 됩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입니다. 9월 15일이 다음 주 화요일이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신청을 하셔야 되고, 이거는 상반기분, 2020년도 귀속분 상반기에 대한 신청 기한입니다. 하반기분은요, 신청기간이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만약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다면 내년도 3월에 7월에서 12월 하반기분에 대해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니면 5월 달에 정기분 신청 기한이 있거든요. 그때 신청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정기 신청 2021년 5월에 신청을 하셔도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반기 신청을 하셔도 됩니다.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 신청 대상은 사업소득자 그리고 종교인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정기 신청만 가능하지 이번에 신청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신청을 할 수 있게 됐죠. 정기 신청 이외에도 할 수가 있는데 3개월이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6월 말로부터 3개월이 지난 9월 1일부터 9월 15일, 그리고 하반기분은 3월 1일부터 3월 15일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반기분에 대해서는 9월 달에 신청이 들어가시면 아마 2020년 12월 정도에 지급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분의 경우에는 2021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을 하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2021년 6월 중에 지급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사실은 지금은 소득이 확정된 것이 아니다 보니까 아마 신청 대상이 되신 분들 혹은 아니신 분들도 어쨌든 정산이 필요하실 수 있어요. 소득의 변동이 발생해서 기존 예측했던 소득과 달라지게 되면 정산이 필요하게 되는데 그거는 2021년 9월 중에 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근로장려금 자격 요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데 있어서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소득 요건은요, 2020년도 근로소득만 있는 자 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소득과 종교인 소득이 발생하신 분들은 다음번 정기신고 때 2021년 5월 달에 그때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서 근로소득만 존재하셔야 되고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근로소득이라는 건 4대 보험자를 의미하게 됩니다. 내가 월급을 받고 있지만 프리랜서로 소득신고가 된다든지 아니면 소득신고가 되지 않고 있다든지 누락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 그때는 지급 대상이 되질 않아요. 왜냐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소득 간이지급 명세서를 제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이번 지급 대상에서 산정이 될 수가 없다는 거. 총 소득 요건은요, 2019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2020년도 부부 합산 연간 추정 근로소득 합계액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서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말아야 되는데,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2천만 원 미만, 호벌이는 혼자서 벌어가는 가구죠. 3천만 원 미만이고요. 맞벌이 가구는 3,600만 원 미만에 해당할 경우에는 우리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소득이라고 하는 거는 근로소득자들은 연봉 기준입니다.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차감한 소득 금액이 아니냐, 이것이 아니고 총급여,
연봉 기준으로 여러분들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때 소득 요건뿐만 아니라요, 재산 요건을 충족하셔야 되는데, 소득은 낮지만 재산이 한 100억짜리 부동산을 갖고 있다, 혹은 람보르기니 승용차를 가지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2019년 6월 1일 기준입니다. 세대원들이 모두 다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 건물, 승용차, 전세 보증금도 포함입니다. 그리고 각종 금융재산, 주식, 그다음에 예적금 이런 것들도 금융재산도 다 포함을 해서 2억 원 미만이셔야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거 모두 합계를 냈을 때입니다. 그래서 2억 원 미만이셔야지 우리가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주의하셔야 될 거는 내가 전세 보증금으로 2억 원 이상을 납입을 하고 계시다면 그거는 재산 요건에서 충족이 되지를 않습니다. 재산 요건은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 되면 근로장려금 지급액의 50%가 차감이 됩니다. 그리고 토지라든지 그다음에 건축물 이런 것들의 평가는 우리가 그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에 위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평가를 하시게 된다. 그리고 거주자와 그다음 배우자, 직계 좀비속 이렇게 특수관계자한테 임차를 해서 부모님 집에 살고 있다던가, 그렇게 되면 간주전세금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이 되거든요. 간주전세금이라고 하는 거는 기준시가를 적용해서 그 평가액의 60%를 우리가 전세금으로 보는 겁니다. 기준시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주택가격, 그 다음에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이렇게 공시되는 게 있거든요, 국토부에. 그래서 그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60%를 간주전세금으로 평가하게 된다. 나는 소득도 없고 내 재산은 없지만 부모님의 집에 청담동에 20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근로장려금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나는 뭐 소득도 없고 돈을 벌진 않지만 주식에 30억이 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사실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쵸? 그래서 그런 부정수급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고요. 그리고 제외 요건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대상이 아닙니다. 단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하고 혼인을 하게 되면 그때는 혼인한 자하고 그다음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 자녀가 있는 자들, 그런 경우 다문화 가정의 경우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는 제외가 되고요. 2019년 중에서 다른 거주자의 부양 자녀인 자, 부모님한테 이제 부양이 되고 있다면 그분들은 제외 대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전문직 사업자도 제외가 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및 제출이 가능하고요. 모바일 손택스나 아니면 ARS 신청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우리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소득금액 요건이나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직접 신청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게 총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환수 조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점을 좀 참고하셔서 우리가 받을지 말지 여부를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주로 물어보시는 질문들 중에 사업자 등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근로소득만 있게 되면 사업자 등록을 했다고 해서 근로장려금이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반기 신청에 따라서 신청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더라도 내년도 정기신고 2021년 5월달 정기신고 때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건을 충족하시면. 그래서 지금 만약에 받았다가 나중에 환수 조치되는 게 좀 불편하다라고 하시면 내년도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면은 그 장려금을 내년에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반기별 신청 기한은 15일까지고요. 만약에 이번을 놓치게 되시면 뭐 기한 후에 신청한다던가 이런 제도가 없기 때문에 내년도 5월달로 넘어가게 됩니다. 정기 신청 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상반기 때 만약에 신청하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내년 3월이나 내년 5월달에 정기 신청 때 신청을 하셔가지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힘드신데요. 다들 힘내시고 이렇게 좋은 제도들 잘 활용하셔서 만약에 받으실 수 있다면 혜택들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더 좋은 주제로 계속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